네, 안녕하세요. 시험을 쳐보니 쉬운 것 같아서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고 실수를 해서 몇 개 틀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 합격이라는 84점, 84점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커트라인은 70점이지만 4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제된 시험 문제를 기억으로 추리해서 대부분 시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시험지와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다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다소 기출문제와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문제 1번.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항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첫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관제권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 비행고도 150m 미만의 비행은 가능합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입니다. 그 다음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경우입니다.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됩니다. 세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번째,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은 A, B, C, D, E, F, G 중에서 여기 보면 정답은 A 등급 공역은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입니다. 문제 5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신체 검사 증명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이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신체 검사 증명서가 됩니다. 항공 종사자 신체 검사 증명서 됩니다. 3번 제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신체 검사 증명서 맞습니다. 4번 항공 승무원의 신체 검사 증명서, 항공 객실 승무원의 신체 검사 증명서는 되지 않습니다. 항공 종사자 신체 검사 증명서 위에 했습니다. 신체 검사 증명 유효 기간은 그 서류에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입니다. 7번 신체 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70건, 39명 사망,
2022년 5월 4일 안전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신문을 참고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7번 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수면 시간이 짧아도 깊은 잠을 자면 피로 관계없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8번 주의 공역이 아닌 것은 주의 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입니다. 비행제한구역은 아닙니다. 9번 조종사 준수사항 사람 및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10번 통제 공역이 아닌 것은 1번 비행금지 구역, 그 다음 비행제한구역, 3번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A 공역. 4번입니다. UA 공역은 통제 공역이 아닙니다. UA 공역은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공역입니다. 11번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는 첫째,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2번,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해야 한다. 맞습니다. 13번, 보험 및 공제 금액의 근거법은 무엇이냐? 정답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입니다. 14번, 안전성 인증검사 위반 시는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15번, 비행제한 공역 비행승인 위반 시는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 벌금입니다. 16번, 부풀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물에 보관한다. 틀렸습니다. 해설, 물과 소금의 비율을 50대 50, 물과 소금의 비율을 50대 50의 소금물에 개방된 곳에서 3일 정도 담구어 완전히 방전 후 폐기를 해야 합니다. 17번, GPS 5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GPS 5차원이 아닌 것은 바람에 의한 오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GPS 5차원이 아닌 것은 바람에 의한 오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소프트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소프트킬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는데 드론을 전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소프트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밍이라는 것은 주파수 조작으로 인해서 잡음을 계획적 방사해서 전파 교란을 하는 것이 제밍입니다. 주파수 조작, 잡음을 계획적 방사해서 전파 교란을 하는 것을 제밍이라고 합니다. 지오 펜싱은 가상의 경계나 구역을 만듭니다. 내장된 칩의 정보를 무선 기술로 빼내어 읽는 기술을 지오 펜싱이라고 합니다. 내장된 칩의 정보를 무선 기술로 빼내어 읽는 기술을 말합니다. 세 번째, 스푸핑은 진짜 GPS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 GPS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하이제킹은 운항 중인 드론 불법 납치하는 경우를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스푸핑은 가짜 GPS 정보를 전달합니다. 19번, 항공기 대여업, 레저 스포츠 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자본금의 감소는 신고합니다. 맞습니다. 종사자의 수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의 증가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자본금의 종사자의 수는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20번, 변경 신고 기간은 답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21번,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전시용 홍보용 제작 초경량 비행장치는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2번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용자 수가 적어서 그 수익 창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23번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과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의 공통점은 조종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종 교육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 요건이 아닌 것은 재원 조달 방법은 아닙니다. 25번 항공기 사업의 양도 양수 중 개인 간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 이것은 법인인 경우에만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양도인이 사업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사업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 중에 있으면 양도 양수 불가하나 휴업 중에는 가능합니다. 27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보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합니다. 그 다음 28번 초경량 비행장치 미신고나 거짓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8번 지오펜싱은 실제 위치에 기반해 가상의 경계나 구역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 RFID 반도체가 내장된 칩의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로 읽어내는 기술인데 RFID 또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GPS 등 다른 기술과 결합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출입 정보를 기록할 때 활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비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적절한 조명 장치가 있는 실내이라면 야간 비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 금지구역, 서울 강북 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 150m 이상은 비행 장치의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은 비행 장치의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30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항공사진 촬영 허가관장 국방부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항공 촬영 허가도 받고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비행 금지 장소에서의 비행 승인 허가 기관은 관할 지방항공청입니다. 관할 지방항공청입니다. 그 다음 야간 비행은 특별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맞습니다. 5번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즉 안개,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는 비행 금지합니다. 단 특별 승인 시는 가능합니다. 31번 안전성 인증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합니다. 32번 쉘 모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H는 무인 비행체, 항공기, 시설 등 비행 관련 장비, 장치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항공기나 이게 하드웨어죠. H 하드웨어, 무인 비행체나 항공기, 시설 등 비행 관련 장비나 장치를 의미하는 게 H입니다. 하드웨어 쪽입니다. 2번 S는 소프트웨어죠. 규정, 매뉴얼, 작업 카드, 점검표 등 법규, 비행 절차,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법규나 비행 절차, 프로그램 등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E는 온도, 조명, 소음, 시차 등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environment 맞죠? E가 온도나 주변 조명이나 또 소음, 시차 등 주변 환경을 의미합니다. 4번 라이브웨어는 문화, 성격,
의사소통, 리더십 등 조종사 등 인간 관련 특징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특징이죠. 그 다음에 5번 LL은 조종사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틀렸죠. 조종사와 주변의 부조종사나 관제사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3번 인체의 모든 감각 수용체 중 약 70%는 시각에 관여한다. 네, 맞습니다. 컬러, 주관, 망막 중심, 해상도 높은 것과 높은 해상도와 관련된 것은 해상도 높은 것과 관련된 것은 간상체이다. 틀렸습니다. 간상체는 추상체입니다. 해설. 추상체이고 약 700만 개입니다. 간상체는 흑백이나 야간, 망막 주변에 있으며 해상도가 낮습니다. 약 1억 3천만 개입니다. 30번 프르키네 현상이 무엇입니까? 프르키네 현상은 추상체와 간상체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파란색, 밤에는 빨강색이 더 잘 보인다. 틀렸습니다. 낮에는 빨강색, 밤에는 파란색이 더 잘 보이는 현상을 말입니다. 36번 주변 시법이란 무엇입니까? 오프-센터 비전인데 주변 시법은 오프-센터 비전을 말하며 7 내지 15도를 흘려 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안구를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시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억을 더듬어서 나온 기출 문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